삶의 한가운데서 맞닥뜨리는 불청객 갱년기. 순간 막 확 더워져가지고 고개 한 10분, 어떨 때는 5분 정도 갔다가 또 금방 또 바로 추워져요. 막 얼굴이 막 그때 빨개지고 막 머리도 조금씩 아프고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퍽퍽 써 퍽퍽. 이물질 꼈을 수도 있으니까 퍽퍽 닦으라고. 일상을 무너뜨리는 호르몬의 변화. 무기력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이 살 수 있나? 너무 우울하고 불안하고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잠을 잘 수도 없을 정도로 밤에. 이 여성 호르몬이 여성의 몸에서 작용하는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매, 관절 다 관여하니까. 엄마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그리고 사회적으로 나한테 주어진 역할을 너무 열심히 살아내셨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앞으로 성공적인 폐경 이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기회를 잡아야 된다. 치료 효과가 거의 95%이거든요. 소중한 치료의 기회를 잡으셔야죠. 갱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 지금 공개한다. 결혼 30년 차 김금숙 씨. 가족들을 위한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한겨울에 반소매 차림이 눈에 띄네요. 안 추워? 나 지금도 또 땀이 나서. 혼자서 맨날 여름이야 혼자서. 정성껏 차린 반찬 중 차가운 동치미는 금숙 씨 전용입니다. 몰라요 왜 이게 좀. 열감이 오르기 시작한 건 4년 전부터였죠. 오늘 기분은 어때? 기분 그냥 그래. 지금 더워? 등이 어깨가 다 젖었어. 땀을 이렇게 축축하게 젖었어. 코에 땀 나기 시작해 또 지금 그래서 또. 코 주변으로 땀이 송골송골 맺힙니다. 열이 나서 결국 밥을 다 먹지도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바람 쐬러 거야? 근데 영화 사도에 난 이렇게 덥다니까요. 맨날 이렇게 더워요. 임신한 딸은 담요를 덮고 엄마는 부채를 들었습니다. 가족들과 온도차가 심하다 보니 불편한 게 많습니다. 끈끈이 붙여놓은 것 같지. 근데 이거 기본. 몸에서 갑자기 난로가 확 더워지는 느낌. 밑에는 안 덥고 요 가슴 위 여기 이만큼 겨드랑이 이렇게 요만큼만 더워요. 이런 증상은 폐경을 거치며 심해졌습니다. 좋아지겠지 하고 지낸 게 4년인 것 같아요. 한 해, 두 해면 없어지겠지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4년이 지난 것 같아요. 바로 갱년기. 금숙 씨는 갱년기를 병이라 생각하지 못해 그동안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상태는 악화돼 이젠 심리적 변화까지 겪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빠가 자꾸 그거 제자리에 안 놓으니까 그런 거지. 한 번 아니라 한 번이라 그러는데 한 번 아니야. 근데 엄마가 짜증 안 냈다고 하는데 엄마 짜증 냈어 어제. 아니 근데 아빠가 한 번이라 그러니까 그렇지. 계속 그랬더니까 내가 계속 보고 있었거든. 근데 아빠가 한 번이라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아닌데 왜 한 번이라 그래. 그러니까 짜증 아니야. 났지. 엄마가 그렇게 짜증스러운 말투로 얘기 안 했으면 아빠도 그렇게 안 했어. 난 짜증스럽게 말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냥 엄마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냥 얘기한 건데 아빠가 짜증난다고 하잖아.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엄마. 저희 남편이랑하고도 대화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제가 짜증을 잘 내가지고. 성격도 조금 변한다고 느끼셨어요? 엄청 제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밝은 편이에요. 과거 주부 가요스타에 나갈 정도로 쾌활했던 성격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요 몇 년은 되게 슬펐어요. 슬펐어요. 되게 공허하고 슬프고 조금 절망적인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랬어요. 지난해 하늘나라로 떠난 친정엄마. 유독 형제 중 엄마를 많이 닮은 금숙 씨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는데요. 이후 우울감이 생겼습니다. 좀
사는 게 뭘까? 너무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우울하고 불안하고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잠을 잘 수도 없을 정도로 밤에 자려고 누우면 막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너무 막 암담하다는 생각이 들고 막 그랬어요. 갱년기 증상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달. 평소 자주 청소하는 깔끔한 성격의 양윤서 씨는 갱년기를 겪으며 부쩍 청소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그걸 왜 했는데 안 했는데? 응? 남편은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답니다. 아버지 뭐 표정이 못 봤다. 그래서 싸워요 맨날. 30분 안에 또 잡아요 이거 밀 때. 이젠 청소 도구가 없으면 허전하다는데요. 아 됐어 그만해. 응? 모르겠어요. 이런 게 머리카락 이렇게 보이면은 얼마나 가시는지 몰라. 여기 다음에 저기 저 죽으면 밀대 놓아줄게요. 그다 반에다가. 남편의 지적에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번엔 아들 방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벅벅 하나하나 정성 들여 청소하면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데요. 머리카락 같은 거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 뭐로 청소 하루라도 안 하면은 뭐 어떠냐고 하는데 난 그게 안 돼. 하루라도 몇 번씩 안 하게 되면은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뭔가 허전한 기분. 근데 올 봄에 한 3월 달인가 갑자기 밤에 막 추운 거에 몸이 엄청 쑤시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약을 뭐 한 번 먹고서 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몸은 아픈데 몸살이 좀 심하게 왔나 보다 싶어갖고 이제 다니던 내과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웃으면서 올 게 왔구나 딱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뭐가 와요? 했더니 이건 감기가 아니고 이제 갱년기가 온 거라고. 그래서 여성 10명 중 8, 9명이 폐경 증상을 경험합니다. 폐경 전후를 갱년기라 하는데 이 시기에 갖가지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찾아옵니다. 원인은 바로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감소 때문입니다. 국내 폐경 평균 연령은 49.7세. 대부분의 여성이 50대 무렵에 갱년기를 마주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저희가 폐경 이행기라는 말을 쓰는데 폐경 이행기는 원령이 불규칙해지는 시기부터 폐경되는 시기까지, 그러니까 폐경으로 이행되어 가는 시기를 폐경 이행기라고 하고, 폐경기 증상은 질병 코드가 따로 나와 있어요. N95. 질병 코드가 있다는 거는 질병으로 인정이 되었고 이게 치료가 필요하다. 이맘때 가족과의 관계도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퍽퍽 써 퍽퍽. 그리고 밥풀 묻었으니까 밥풀 그거 딱 닦아내야 돼. 그냥 그 안에도 이물질 꼈을 수도 있으니까 벅벅 닦으라고. 밥풀 묻었나 안 묻었나 확인한 다음에 닦아야 돼. 이거 뭐야 이건. 갱년기하고 예민증하고 같이 합쳐버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합치다 보니까 엄청 크게 되는 거 나한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막 무섭더라고요. 이게 막 이렇게 생각도 더 많아지고 뭐 불감증, 염려증에 대한 게 다 이렇게 좋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치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갱년기에 대한 증상, 이 병 자체는. 갱년기 증상은 전신에 걸쳐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지시하는 뇌 속 시상하부 때문인데요. 시상하부는 거대한 컨트롤 센터와 같은 곳으로 자율신경계에 작용해 몸이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시상하부에서 분비된 성선 자극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이동해 난소에게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지시합니다. 하지만 폐경 무렵에는 난소의 기능이 떨어져 에스트로겐을 만들지 못하죠. 시상하부는 계속해서 에스트로겐 분비를 명령하지만 난소는 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자율신경의 혼돈이 불편한 증상을 일으킵니다. 여성을 여성답게, 여성을 아름답게 심장을 보호하는 능력, 뼈를 보호하는 능력, 뇌를 보호하는 능력.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치매나 심장병이나 아니면 골다공증의 위험이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느끼는 이 모든 증상들이
여성 호르몬이 없어서 생기는 증상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1930~40년대만 해도 평균 수명이 50세가 안 됐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수명이 길어지면서 저는 더 이상 여성 갱년기를 그냥 알고 지나가는 걸로 하고 싶지 않아요. 여성들이 너무 힘들어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폐경 전후를 보통 갱년기라고 부르잖아요. 영상을 보니까는 이 갱년기 때 정말 다양한 어려움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뭔가 이 갱년기를 대하는 자세, 뭔가 병원에 가서 적극적으로 좀 치료도 해보고 그러는 게 맞을까요? 네, 당연하죠. 사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여성이 거의 이제 90세 육박한다고 하는데 지금 건강 수명은 65세로 오히려 더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폐경기를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제 갱년기 여성 10명 중에 한 8명에서 9명은 그런 증상이 있지만 병원을 가지를 않으시거든요. 병원을 안 가시는 퍼센트가 반이 넘어요. 57.4%가 병원을 안 가시고 그냥 버티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시기를 호르몬 치료를 위한 소중한 치료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폐경이 된 지 10년 이내, 또 나이가 60세 이내, 이때 호르몬 요법을 한다면 호르몬 요법의 이점을 많이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잘 진단을 받고 치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새 참가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유방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유방 촬영과 초음파를 비롯해 여성 호르몬 감소와 관련이 깊은 골밀도를 측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갱년기 증상 척도를 검사해봤는데요. 자가진단표를 이용하면 누구든지 간편하게 갱년기 증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상태 만점은 44점으로 합계가 16점 이상만 돼도 이미 중증에 접어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기 갱년기 증상 척도 보신 거 여기 완전 고득점이시네요. 고득점. 16점 이상이면은 심하다 이렇게 하는데 44점이세요. 44점 만점. 화장실은 왜 밤에 자주 가세요? 몇 번이나 깨세요? 조금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한 서너 번? 그 정도면 충분하게 수면을 잘 못하세요. 네 번을 일어나면. 이런 경우에는 호르몬 요법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되세요. 양윤서 씨는 폐경 2행기를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 생리한 게 언제셨죠? 9월 달? 9월 한 3일 정도. 폐경 진단이 마지막 생리하고 1년 지난 다음에 그때가 폐경이구나 이렇게 진단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난포 자극 호르몬이라고 요 FSH 요거 40 이상이면 폐경이라고 하는데 46이니까 폐경 레벨이긴 해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으셔. 네. 젊으신데. 대퇴골 부위에 골다공증이 확인됐습니다. 골밀도는 T 점수로 표시하는데요.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 마이너스 2.4에서 마이너스 1.1 사이면 골 감소증으로 진단합니다. 골량은 30대 이후로 점차 낮아지다가 폐경 이후 10년 이내에 급격하게 떨어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뼈가 골절되기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골다공증 역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에스트로겐은 골밀도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데 폐경으로 인해 더 이상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보다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져 골 손실이 가속화되며 골밀도가 낮아지고 골다공증의 위험이 증가하는 거죠. 골량이 줄어 뼈의 강도가 약해지면 살짝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것만으로도 쉽게 뼈가 부러지는 골다공증 상태가 되는 겁니다. 폐경이 되면 1년에 한 5%씩 한 5년간 툭 하고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폐경이 되는 시점에 나의 골밀도는 어떤가
체크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나이 들으셔서 정말 골절되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폐경이 됐을 때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전에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김금숙 씨의 상태는 어떨까요? 지금 폐경 증상 여기 점수하신 거 봤더니 점수가 고득점이에요, 고득점. 이미 갱년기 중증 상태. T 점수도 낮아 골다공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유방 검사는 괜찮으세요. 근데 고지혈증이 있으세요. 고지혈증. 여기 쌓아주는 게 LDL 콜레스테롤이에요. 나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166이에요. 갱년기에는 고지혈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폐경으로 인한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저밀도 콜레스테롤 증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과잉된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혈관 속을 흐르면서 안쪽에 달라붙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호르몬 요법. 여성 호르몬을 보충함으로써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죠. 그 호르몬 이제 먹는 거 듣더니 혹시 그게 전에 듣기로는 뭐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 호르몬을 먹어서 막 바로 암이 생기기는 쉽지 않아요. 예. 현재 호르몬 요법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실제 갱년기 여성 중 단 14%만이 치료를 시행 중이라고 답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상 반응과 암 발생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이런 인식의 바탕에는 23년 전 발표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02년에 미국 국립보건원의 WHI 연구의 그 결과 발표는 일반 분들이 아니라 저희도 굉장히 놀라운 결과였어요. 23년 전이지만 굉장히 여성 호르몬 치료 이퀄 유방암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그 유방암이 증가하는 것은 프렌프로라는 약제를 5년 이상을 썼을 때 한 미국 여성에서 10,000명당 8명이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보였거든요. 10,000명당 8명 증가하는 정도는 비만한 사람들이 유방암 위험도가 높거든요. 아니면 신체 활동이 좀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도 유방암이 올라가는데 그 정도의 위험성이에요. 그러니까 1,000명당 0.8명 정도니까 1,000명당 1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미국의 경우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 프렌프로 약제가 지금은 수입되지 않고 처방할 수도 없거든요. 이후 다양한 연구가 계속됐고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의 경우 우수한 치료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13년간의 추적 관찰을 통해 에스트로겐 단독요법 치료를 받은 여성은 비교군에 비해 유방암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적었으며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 또한 낮아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대한폐경학회의 최신 치료 지침서에 따르면 폐경 호르몬 요법은 안면 홍조와 같은 혈관 운동 증상 치료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 우울감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것이 갱년기 치료에는 정말 도움이 돼요. 치료 효과가 거의 95%이거든요. 타이밍 하이포세시스 해가지고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 왜냐하면 폐경 호르몬 치료는 60세 이전, 또 폐경이 된 지 10년 이내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안전하고. 그때 사용하면 심혈관 질환도 감소하고 사망률도 감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성 호르몬은 유방암은 증가하지만 대장암은 줄어들어요. 여성 호르몬제를 먹어서 유일하게 손해를 보는 것이 유방 하나고 피부, 뇌 치매, 심장병, 골다공증, 그다음에 정신적인 문제, 우울한 느낌, 또 짜증나는 거, 화가 나는 거 그런 것들도 이 여성 호르몬으로 훨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간단하고 보험도 되고 약값도 안 비싼 걸로 여성이 이렇게 혜택을 받는다면 훨씬 더 삶의 질이 달라지죠. 갱년기는 인생 2막을 위해 잘 넘어야 할 허들입니다. 이 시기에 몸과 마음을 돌보면 더 나은 삶의 후반전을 맞을 수 있는데요. 신체 심리 치료를 통해 슬기롭게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신체 심리 치료는 몸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 치료법이고요. 심리 치료에는 두 가지 언어가 있는데 말이라고 하는 이성 언어, 의식의 언어가 있고 몸이라고 하는 본성 언어, 무의식의 언어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심리 상담은 말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소통하는데 신체 심리 치료에서는 몸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소통해요.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나에게 숨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 손으로 내 새 심장을 참가자와 신체 심리 치료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집중합니다. 살아있네요. 네. 가슴, 배꼽, 발바닥 다 따로따로 편안하게. 네. 선명하게. 좀 정신적 선명하게 안정감을 느껴지죠. 회복하도록 돕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해볼까요? 일단 발바닥 붙이고 의자 바닥 붙이고 자, 여기 손에 이제 손으로 같이 호흡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늘리고 무기력한 싶구나. 기분을 밝은 에너지로 전환하는 풍선 호흡입니다. 풍선이 옆으로 또 위아래로 길어진다고 생각하며 천천히 몸을 크게 폈다가 팽창되고 작게 오므리는 동작을 반복하며 호흡합니다.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들숨에 잘 자고 일어난 아기가 기지개 펴듯이 또 날숨에는 내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몸이 결국 내 마음인 거고 마음이 살고 있는 집이기도 한 거고 마음이 표현되거나 출현하는 곳도 몸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감정과 기분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새 참여자는 앞으로 3주 동안 몸 챙김 움직임과 마음 그림 그리기를 일상생활에서 매일 실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진짜 날고 있는 느낌 들었어요. 뭔가 굉장히 묵직한 뭔가 내 안에 항상 눌려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첫날인데 그 눌려 있는 것들이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내 몸을 아끼지 않고 함부로 살았나 그런 좀 반성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이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에스더 박사와 가족 동반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갱년기 증상 완화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주변의 도움이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양윤서님이시죠? 네, 너무 반갑습니다. 끌려 오셨어요? 자신해서 오셨어요? 끌려왔어요. 끌려 오셨어요? 여성의 갱년기는 꼭 바깥분이 도와주셔야 돼서 네네. 그래서 함께 오시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끌려왔다 생각하지 마시고 도우러 왔다 생각해 주세요. 강막 결벽증 그게 좀 심해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갱년기 전에도 좀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피부에 주름이 지는 것처럼 뇌에서도 호르몬을 생산해내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더 강박적이 되고 더 고집스러워질 수 있고 불안해할 수 있어요. 반갑습니다. 김금숙 씨 안녕하세요. 부부는 어떤 고민을 함께 품고 하셨습니다. 있을까요? 남편분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으세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죠. 제가 좀 많이 삐져요. 삐돌이에요? 삐돌이에요? 네. 옛날부터 삐돌인가요? 아니면 원래 삐돌이에요. 원래 삐돌이에요. 잘 삐져요. 힘드셨겠다. 뒤끝은 없는데 삐돌이구나. 저는 왜 삐진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 한 방을 같이 쓰세요? 박 터지게 싸움에 살았죠. 우리 큰딸이 진짜 친구 같아요. 친구 많을 필요 없어요. 나를 이해해주는 내성 얘기할 수 있는 딱 한 명가 있으면 돼. 윤희숙 씨는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려고 왔습니다. 좀 남편을 빨리 만나서 빨리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이제 반대를 무릅쓰니까 막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막 그런 부담감 아이들도 더 잘 키워야 된다 우리는 잘 돼야 돼 막 이런 저를 돌아볼 시간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앞만 보고 산 것 같아요. 남편분은 성격이 어떠세요? 너무 착한 사람. 그럼 엄청 매력 없겠네요.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매력 없어요. 근데 할 수 없죠. 뭐 착한 남자랑 살아야지. 나쁜 놈하고 살면은 어떡하겠어요. 그게 상대적이잖아요. 한 사람이 너무 착하면 한 사람이 또 이제 좀 악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나 싫어요. 나 되게 착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남편은 더 착했어. 네. 그 악역을 못 해주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힘들어요 그거. 나 이런 얘기 오늘 60년 살면서 처음 하는 거예요. 어머 어떡해. 왜냐하면 남편 얘기는 남편은 저랑 같은 존재잖아요. 항상 뭐 하면 좋은 얘기만 해요. 좋은 얘기만. 희숙 씨,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많은 여성들이 내가 갱년기임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 내가 고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잘 모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우 짜증나는 갱년기 아줌마야. 아우 엄마 늘 하던 푸념 또 하네? 남편한테서 당신 뭐야? 맨날 똑같은 소리야. 말만 하면 아프대. 이런 얘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갱년기가 된 여성이 해야 될 건 나만 생각하라. 미안해요. 남자들은 유리하잖아요. 남자들은 초경을 했어요? 안 했죠? 몰라요. 애도 안 낳았죠? 폐경도 없었죠? 이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짧은 공감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이건 질병이니까 같이 받아주고 같이 해야만이 이걸 극복할 수 있겠구나 제가 이번에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잘해줄게. 내가 늘 원하는 게 그거였어. 이 사람이 그걸 이제 조금 헤아린 것 같아서 나 너무 기분 좋아요. 다 나은 것 같아.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10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몰라서 가족들이 몰라서 정말 저 지옥 같은 세월을 보낸 것 같아요. 또 누군가 이렇게 아파하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치료하세요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울증, 우울감 같은 이 정신적인 갱년기 증상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이것도 호르몬 문제인가요? 네, 난소에서 배란이 안 되면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게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도 안 나오는데 이게 항우울 작용을 해요.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세로토닌 등 여러 호르몬들이 에스트로겐 감소와 같이 감소되게 되거든요. 또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이 다 집을 떠나잖아요. 이거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부모님들께서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경력이 단절된다든지 많은 상실감을 갖고 오게 하는 시기인데 이때 또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한 여러 갱년기 증상을 같이 겪다 보니 이게 왁순환이 되는 거예요. 진짜 신체적인 변화도 있지만 뭔가 생애주기 네, 변화도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예. 그 시기가 가족들이나 또 직장 또 사회적으로도 좀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폐경, 뭐 갱년기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뭐 가벼운 농담이 대상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본인들도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 이제부터는 내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내가 앞으로 건강한 나의 인생의 이막을 정말 성공적으로 사시기 위해서 건강 관리 체크하시고 또 선생님들 만나서 필요하면 치료도 받으시고. 금숙 씨는 매일 운동하고 갱년기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었습니다. 감정 기복을 마음 그림으로 다스리며 활기를 되찾은 희숙 씨는 자신을 위한 한 끼와 약도 잊지 않았습니다. 윤서 씨도 달라졌습니다. 운동 습관을 만들며 개선의 의지를 보였죠. 뒤로도 한번. 드디어 3주 뒤 신체 심리치료 연구소에서 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마음에 남아있던 어두운 감정들을 온몸으로 털어내며 마무리한 3주간의 프로젝트. 천천히 속도를 한번 줄여볼게요. 그들은 어떤 변화를 느꼈을까요? 이 3주 동안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요. 나를 느꼈어요. 놀라운 안정감이 네. 정말 저도 모르겠는데 극한 안정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불안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감이
다 치유가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나무가 뿌리가 잘 버티고 있으니까 잘 버텨서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칼 융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나로 태어나서 두 번째 나, 두 번째 꽃을 피워야 된다. 분명히 중년기 이후에도 필 꽃이 있거든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가진 않지만 그래도 통과해내서 여기 왔고 사실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처음 고독한 녀석이 앉아있던 금숙 씨의 마음 그림은 부쩍 밝아졌습니다. 윤희숙 씨는 자신을 감싸고 있던 틀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는데요. 이제는 무기력함을 벗어던지고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둠으로 채웠던 양윤서 씨의 그림도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갱년기도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시작이고 두 번째 봄날이고 또 봄날이 와야 다시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잖아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내가 나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좀 체험해 본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는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3주 전과 동일한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얼굴이 너무 밝아지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점수가 이상 더 높은 점수가 없을 정도의 폐경 증상을 갖고 계셨는데 44점에서 만점이에요. 여기서 8점으로 내려갔어요. 윤희숙 씨는 정신적 피로와 관절통이 해소되며 모든 증상이 경미해졌습니다. 소변 어때요? 밤에 주무실 때? 줄었어요. 많이. 그쵸? 네. 아, 잘했어요. 너무 좋아지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덕분입니다. 성공이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엄청 얼굴이 편안해 보이고 예쁘신데요? 김금숙 씨의 검사 네. 결과도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결과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너무 놀라운 변화예요. 그리고 점수가 31점에서 9점으로. 아, 네. 9점밖에 안 돼요. 네네네. 맞아요. 또 굿뉴스, 베레베레 굿뉴스 있어요. 고지혈증이 꽤 심하셨잖아요. 네. 근데 정상이 됐어요, 다. 진짜요? 네. LDL 콜레스테롤이 166이면 엄청 높은 거거든요. 100 이하가 정상이거든요. 네. 99가 됐어요. 비타민 D가 11이었어요. 11이면 되게 결핍하신 거거든요. 11. 20 이하는 결핍한 거예요. 근데 지금 3주 복용하시고 21까지 올라갔거든요.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폐경 이행기인 만큼 호르몬의 변화가 가장 심했던 양윤서 씨는 갱년기 증상 척도가 3점 내려가며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급성 폐경 증상 되게 제일 힘들 때예요. 예, 이게 보통 1, 2년 가는데 어떤 사람도 오래 가는 사람도 있어요. 10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아픈 거는 좀 상상도 못. 예, 이거 딱 잘 치료해야 돼요. 예, 잘 될 거예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예. 호르몬 요법의 치료 결과는 놀랍습니다. 단 3주간의 복용만으로도 갱년기 증상이 호전됐으며 남포자극 호르몬 수치가 낮아졌죠. 앞으로 꾸준히 호르몬제를 복용하면 더 좋아질 거라는 소견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폐경 증상을 치료하는 약제가 호르몬이거든요. 그 증상이 나온 이유가 여성 호르몬 농도가 급격히 감소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호르몬을 보충해 주는 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죠. 폐경은 나쁜 거는 아니고 어떤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또 혼자가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내 몸 상태는 어떤지 검사하는 기회로 생각하고 만약에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를 받으세요. 전 적극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약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저는 내가 이번에 3주 동안 경험해봤으니까 저 같은 이런 갱년기 질환을 앓는 분들은 반드시 병원 가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나 자신을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서 갱년기를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갖고 생활하려고요. 갱년기랑 나를 찾을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 이런 시기가 없었다면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처럼 그냥 막연하게 그냥 살아오는 삶이 아니었을까? 근데 앞으로는 왜 살아야 되는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날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 두 번째 전성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의 건강한 삶을 위해 갱년기에 도움되는 운동을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네, 슬로우조깅 코리아 대표 정라혜입니다. 저는 부대표 조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슬로우 조깅의 홍보대사를 맡고 싶은 김지선입니다. 갱년기 증상을 앓고 있다는 개그우먼 김지선 씨는 최근 슬로우 조깅을 시작하면서 자신감을 얻었다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골 감소증이 있는데 내 몸무게가 부하가 되는 운동을 해야지만 뼈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이게 뛰니까 내가 내 몸을 다져주는 거잖아요, 뼈를. 그러니까 이것처럼 좋은 운동이 없어요. 꽉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둥지 털어 불 떼고 소뒷발로 쥐잡고. 뭐 엄청나게 좋은 이득이 많은 운동입니다. 저희와 함께 슬로우 조깅 한번 배워보실게요. 네. 시선은 정면을 쫙 바라볼까요? 가슴 활짝 열고 양손 가볍게 붙이시고요. 자, 첫 번째는 미소 띤 얼굴,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고 보폭을 좁게. 자, 싱글벙글 페이스로 자,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걷는 속도로 천천히 뛰는 슬로우 조깅은 앞꿈치로 착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힘들지 않죠? 또 뼈도 튼튼하게 해줄 수 있어서 지금 갱년기 우리 여성분들한테 정말 추천하고 싶은 운동이고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뱃살이 출렁출렁 어깨가 됐어 뱃살 어깨가 신나는 구호를 외치고 달리면 기분까지 상쾌해집니다. 자, 구호 먼저 외쳐볼까요? 네. 갱년기 물러가라! 이제 행복해질 날만 남았습니다. 지금 배운 거 열심히 해가서 나 갱년기를 물리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 프로젝트 하면서 너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많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제가 좀 대견해요. 갱년기를 제가 겪어본 한 사람으로서 잠 못 자고 얼굴 뜨거워지고 그러면 사람이 어느 순간 내 자신이 나를 미워하게 돼요. 내가 그냥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고 그런데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는 갱년기가 너를 한번 되돌아봐 라고 나에게 주는 신호인데 내가 그걸 뿌리친다 이것처럼 나에 대한 배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지금까지 내가 잘했어. 너 잘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사랑해주자. 너 좋아질 수 있어. 너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어. 자꾸 밖으로 나가셔서 그리고 세상을 보시고 특히 햇볕을 보시고 식물만 햇볕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도 햇볕을 쬐야지만 잘 성장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밖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